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5년 혈맹 모로코가 미국을 버렸습니다. K2 전차 500대, 천국 미사일까지 12조 원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6년 전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 미국 방산업체 임원이 한국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한국 전차, 장난감이지. 그렇게 비웃었던 그 제안서가 12조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35년 펜타곤 관료가 직접 목격한 굴욕의 현장.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펜타곤 4층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로버트 맥케인입니다. 미 국방부 방위안보협력국 부국장으로 3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맹국에 미국 무기를 수출하는 일, 그러니까 FMS 대외 군사 판매를 총괄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관 제니퍼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뭔데 그래? 아침부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제니퍼가 빨간 딱지가 붙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밀 등급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모로코 왕국 K2 전차 500대 도입 추진 중. 천국 미사일 시스템 포함. 추정 계약 규모 120억 달러.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국가정보국에서 30분 전에 넘어온 겁니다. 모로코 국방부 내부 문건이래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로코라고요? 75년 혈맹 모로코가, 우리가 에이브럼스 200대를 팔았던 그 모로코가 한국 전차를 산다고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 직접 한국 무기 전환 지시. 미국산 장비의 사막 환경 부적합 문제 거론됨. 사막 환경 부적합? 에이브럼스가? 걸프전에서 이라크 전차 3,000대를 박살낸 그 에이브럼스가? 부국장님, 국장님께서 긴급회의 소집하셨습니다. 9시까지 상황실로 오시래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 의 아침 햇살이 펜타곤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35년간 이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무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대만, 일본, 한국까지.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였어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년 동맹국이 우리를 버린다고? 한국 때문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 담당 부사장 마이클 오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밥, 나도 방금 들었어. 오브라이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마이클? 모로코는 우리 거였잖아. 나도 몰라.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 사우디랑 이집트도 움직이고 있어. K2 문의가 들어왔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중동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뭘 어쨌길래. 그게 말이야, 밥. 오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어요. 6년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나? 6년 전. 그 말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 모로코 에이브럼스 계약 서명식,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설마 그것 때문에? 몰라. 근데 타이밍이 너무 맞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6년 전 그날 제가 뭘 했는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어요. 한국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6년 전 워싱턴으로 돌아가 볼게요. 워싱턴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 모로코 에이브럼스 200대 계약 서명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총 계약 금액 65억 달러. 당시로선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전차 수출이었어요. 저는 무대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이 모로코 국방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미스터 맥케인. 오브라이언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사진 찍자. 저는 무대로 올라갔어요.
모로코 조달국 부국장이라는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하산. 맞아요. 하산 엘파시.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미스터 하산. 감사합니다. 미스터 맥케인. 에이브럼스는 세계 최고니까요. 그렇죠. 사막의 왕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양인 남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대형 방산업체 임원들 사이에서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영어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현대로템 해외사업본부 김현우입니다. 현대로템. 한국 회사였어요. 저희 K2 흑표 전차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하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제안서였어요. 그 순간 오브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오브라이언이 김현우의 제안서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전차 K2. 오브라이언이 제안서를 펄럭거렸어요. 미스터 김, 여긴 장난감 가게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웃겼거든요.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 한국은 우리한테 무기 사가는 나라였어요. F-35도 샀고 패트리어트도 샀고, 그런 나라가 전차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한테 팔겠다고? 미스터 오브라이언, 저희 K2는 성능이. 됐어. 오브라이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구겼어요. 모로코는 세계 최고를 원해요. 장난감 말고. 오브라이언이 구긴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정확히 들어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김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길 리 없으니까. 저 친구 표정 봤어? 오브라이언이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한국 애들은 항상 저래. 분수를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에이브럼스가 뭔지 모르나 봐. 우리는 다시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샴페인을 4잔이나 마셨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제안서가 6년 뒤에 12조 원이 돼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서던 김현우의 뒷모습, 그 사람이 6년을 기다렸다는 것도. 왜 저는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한국 전차 따위가 에이브럼스를 이길 수 없다고. 이걸 이해하려면 199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걸프전이요. 저는 당시 28살이었어요. 기갑장교로 M1A1 에이브럼스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2월 26일 새벽, 이라크 국경을 넘었어요. 우리 앞에는 사담 후세인의 정예부대, 공화국 수비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련제 T-72 전차 수백 대. 당시 T-72는 무서운 전차였어요. 소련이 만든 최신의 장비였거든요.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에이브럼스의 120mm 주포가 불을 뿜었어요. 2km 밖에서 T-72가 터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당했어요. 73 이스팅 전투. 23분 만에 이라크 전차 80대를 격파했습니다. 우리 피해는 전차 1대, 장갑차 몇 대. 저는 그날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제 오른쪽에서 달리던 스티브는 못 살아남았습니다. T-72의 포탄이 스티브 전차의 측면을 뚫었어요.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무전기 너머로 스티브의 비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적. 스티브는 웨스트포인트 동기였습니다. 결혼식 들러리도 서줬어요. 그날 밤, 저는 에이브럼스 장갑에 기대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남은 건 이 전차 덕분이다. 에이브럼스의 복합장갑이 아니었으면 나도 스티브처럼 됐을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에이브럼스를 신처럼 믿었습니다. 세계 최강, 사막의 제왕, 절대로 지지 않는 전차. 35년간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린 적 없었어요. 에이브럼스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이라크전에서도 T-72를 수천 대 박살냈어요. 단 한 대도 적 전차에게 격파당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전차가 또 어디 있어요? 독일 레오파드. 실전 경험 없어요.
영국 챌린저. 숫자가 너무 적어요. 러시아 T90. 우크라이나에서 창피당하고 있잖아요. 한국 K2. 웃기지 마세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만든 전차가 에이브럼스를 이긴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오만이었다는 걸 6년 뒤에야 알게 됐어요. 긴급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모로코에 가기로요. 75년 동맹이잖아요. 직접 만나서 설득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틀 뒤 저는 라바트에 있었습니다. 모로코 수도요. 국방부 청사에서 하산 엘파시를 만났어요. 6년 전 워싱턴에서 악수했던 그 사람. 지금은 조달국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미스터 하산, 오랜만입니다.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하산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미스터 맥케인.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75년 동맹 아닙니까? 직접 와야죠. 우리는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커피가 나왔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말을 꺼냈어요. K2 도입을 재고해 주십시오. 에이브럼스가 훨씬 검증된 무기입니다. 하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스터 맥케인, 지난달 서사하라 훈련 보고서 보셨습니까? 보고서요? 하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어요. 에이브럼스 50대가 투입됐습니다. 72시간 기동 훈련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는데요? 16대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32%예요. 3대 중 1대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스터빈 엔진이 모래를 못 견뎠어요. 필터가 막히고 과열되고 기온이 52도였거든요. 하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사 5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전차 안에서 에어컨이 꺼졌거든요.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됐으니까. 그건 정비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변명했어요. 정비요? 하산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는 거였어요. 부품 하나 받는데 4개월 걸립니다. 미국에서 오니까요. 기술자 파견 요청하면 6개월 대기. 그게 당신들의 정비 지원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게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스터 맥케인. 하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6년 전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안서를 들고 왔었죠. 오브라이언 씨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그건 당신도 웃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 올해 다시 왔어요. 하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현우라는 분. 6년 전이랑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하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스터 맥케인, 저는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하산 씨, 제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죠. 하산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K2를 직접 보시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라바트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75년 동맹. 미국이 피 흘려 지켜준 관계.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6년 전 쓰레기통에 버린 그 제안서 때문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알아봐. 가능한 빨리.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K2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왜 75년 동맹이 우리를 버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단순했어요. 깨끗하다.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짝거렸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35년간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두바이, 도쿄, 런던, 파리. 하지만 이 정도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맥케인. 동양인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현대로템 김현우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김현우. 6년 전 워싱턴에서 오브라이언에게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버림당한 그 사람. 오래간만입니다. 미스터 맥케인. 김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함께 비웃었던 걸? 아, 네. 오래간만이네요.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김현우의 악력이 단단했어요. 비행 편하셨습니까? 네, 차로 이동하시죠. 오늘은 서울에서 쉬시고 내일 창원 공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말투는 정중했어요. 6년 전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었을까?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이 차도 한국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표면이 매끄럽고 차선이 선명했어요. 서울이 처음이시죠? 김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발전했네요. 김현우가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오브라이언을 떠올렸어요. 6년 전 그의 비웃음. 한국 전차, 장난감이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미스터 김. 네. 그때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 죄송합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김현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김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포기할까 싶기도 했어요. 우리가 뭔데 미국이랑 경쟁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요? 우리 엔지니어들이요. 김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밤새워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6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차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 위로 햇살이 반짝거렸어요. 지금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김현우가 말했어요. 미스터 맥케인이 직접 오셨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도시. 6년 전에는 이 나라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이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푹 쉬세요. 김현우가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호텔방 창문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거렸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이 나라가 정말 에이브럼스를 이길 수 있을까?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K2를 직접 보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TX를 탔습니다. 이게 한국 고속철도입니다. 김현우가 설명했어요. 시속 305km. 서울에서 창원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이 만들었어요? 네. 현대로템이 만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이요? 전차 만드는 회사가. 네. 저희는 철도 차량도 만들어요. 김현우가 웃었습니다. 사실 미스터 맥케인께서 이미 저희 기술을 경험하셨어요. 뭐라고요? 모로코 고속철도 있잖아요. 카사블랑카에서 탕헤르까지 가는 거요. 그거 프랑스가 만든 거 아니에요? 차량은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렇죠. 김현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미 한국 기술을 쓰고 있으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미 한국 기술을 경험하고 있었으면서도 한국을 무시했다니. 2시간 반 뒤 창원에 도착했어요. 현대로템 창원 공장. 거대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데
눈앞이 탁 트였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K2 전차가 만들어집니다. 김현우가 안내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움직이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현재 월 30대입니다. 30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에이브럼스 생산량이 월 8대 정도거든요. 한국이 4배 가까이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인을 풀가동하면 월 40대까지 가능해요. 40대. 폴란드 계약 물량을 맞추려면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2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에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월 40대면 연간 480대. 미국의 6배. 이쪽으로 오시죠. 김현우가 파워팩 조립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이게 K2의 심장입니다. 거대한 엔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한 파워팩이에요. 이거 전부 한국에서 만듭니까? 네. 100% 국산입니다. 저는 파워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에이브럼스 엔진은 미국 허니웰에서 만듭니다. 해외에서 고장나면 부품 오는데 4개월이 걸려요. 부품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내에서 2주 이내 공급 가능합니다. 2주요? 네. 그리고 수출국에는 기술 이전도 제공해요. 기술 이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모로코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은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브럼스 정비는 오직 미국 기술자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레버리지거든요. 저희는 고객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현우가 말했어요. 무기는 팔면 끝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고객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파트너십. 미국은 그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종속 관계였죠. 부품이 필요하면 미국에 와서 빌어야 했으니까. 이쪽은 능동연 수장치 조립 구역입니다. 김현우가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이게 K2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복잡한 유압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차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용화된 능동연 수장치입니다. 자세를 바꾼다고요? 네. 앞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전차가요? 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김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험장으로 가시죠. 공장 뒤편 시험장. 넓은 부지에 K2 전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장. 날렵한 실루엣. 저는 다가가서 전차를 올려다 봤어요. 첫인상은 날씬하다였습니다. 에이브럼스는 덩치가 큽니다. 63톤짜리 철덩어리예요. 위압감이 있죠. K2는 달랐어요. 55톤. 에이브럼스보다 8톤이나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왜소해 보이지 않았어요. 날렵하고 민첩해 보였습니다. 스포츠카와 트럭의 차이랄까? 타보시겠습니까? 김현우가 물었어요. 직접요? 네. 조종수석 옆에서 함께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적국 무기에 올라탄다. 35년 펜타곤 경력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였죠? 직접 보러 온 거잖아요. 좋습니다.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시야가 확보됐어요. 시동 겁니다. 앞에서 조종수가 말했어요.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에이브럼스의 가스터빈 엔진은 귀청을 찢어요. 제트기 같은 굉음이 나거든요. K2는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안정적인 진동. 디젤 엔진 특유의 저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출발합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험장에 조성된 모래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최대 속도 시속 70km입니다. 조종수가 말했어요. 에이브럼스가 67km니까 비슷하거나 약간 빠른 수준. 능동연 수장치 시연합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차 앞부분이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마치 말이 앞발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전차의 앞부분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차가 모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3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에이브럼스라면 엔진에 무리가 갔을 거예요. 63톤을 끌고 30도 경사를 오르려면 가스터빈이 비명을 지르거든요. K2는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착했어요. 헐다운 자세 시원합니다. 전차가 언덕 뒤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차체는 숨기고 포탄만 노출시킨 채 이 상태에서 사격이 가능합니다. 조종수가 설명했어요. 피격 면적이 70% 감소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에이브럼스에 없는 기능이었어요. 전차가 무릎을 꿇는다고? 네. 지형에 맞춰서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막 언덕, 바위 지형, 경사면 모두 대응 가능해요. 서사하라의 지형이 떠올랐습니다. 끝없는 모래 언덕과 바위 투성이 협곡. 에이브럼스가 32% 고장난 그 지형. K2라면 달랐을 거예요. 기동력 시원합니다. 전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모래밭을 가로질렀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지만 속도는 줄지 않았어요. 급회전.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급제동. 앞으로 튕겨질 뻔했어요. 다시 가속. 등이 좌석에 눌렸습니다. 저는 좌석에서 흔들리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게 전차야? 마치 스포츠카 같았습니다. 10분 후 시연이 끝났어요.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떠셨습니까? 김현우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오브라이언이 비웃던 그 한국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더요?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상회의가 가능하대요. 폴란드요? K2를 1200대 구매한 나라예요. 실제 운용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에 사람이 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백인 남자. 폴란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미스터 맥케인, 폴란드 국방부 안제이 코발스키 차관입니다. 김현우가 소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맥케인. 코발스키가 폴란드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갑작스러운 연결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한국 측에서 모로코 건으로 미국 분이 오셨다고 해서요. 저희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K2를 선택하셨습니까? 코발스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간단합니다.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저희는 전차 전력을 급히 강화해야 했습니다. 코발스키가 화면 너머로 몸을 기울였어요. 기존 레오파드 1호는 부족했어요. 독일의 추가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절당했어요. 독일이 거절했다고요? 네.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발스키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100km 밖에 있는데. 그래서 한국을 찾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코발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저희가 요청하자 6개월 안에 첫 물량을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계약부터 첫 납품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게 업계 표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해냈어요. 코발스키가 말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첫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저는 메모를 했어요. 가격은 어땠습니까? 레오파드 2보다 25% 저렴했어요.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40% 이상 절감됩니다. 40%요? 네. 디젤 엔진이니까요. 연료비가 확 줄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200대에 40% 절감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실제로 운용해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코발스키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왜요? 한국 전차라고 하니까요.
유럽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저가형, 저품질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첫 패치가 도착하고 실제로 굴려보니까요. 코발스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모든 게요. 코발스키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기동력은 레오파드 2와 동급이에요. 화력도 마찬가지고요. 방어력도 손색 없습니다. 전자 장비는요? 오히려 더 현대적이에요. 사격 통제 장치가 직관적이고 야간 전투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레오파드 2는 세계 최고 전차 중 하나거든요. 그거랑 동급이라니. 고장은 없었습니까? 물론 초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새로운 장비니까요. 코발스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즉시 기술진을 파견해서 해결했습니다. 부품도 2주 내로 도착했고요. 저는 에이브럼스를 떠올렸어요. 부품 하나 받는데 4개월. 기술자 파견은 6개월 대기. 저희 전차병들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발스키가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독일 전차가 아니라고 불만이었는데요. 지금은 K2를 더 선호해요. 왜요? 운전하기 편하대요. 시스템이 직관적이라고요. 젊은 병사들은 게임 같다고 좋아합니다. 코발스키가 웃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추가 계약이요? 네. 처음 180대였는데 1200대로 늘렸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1200대. 폴란드 기갑 전력의 핵심을 K2로 채우겠다는 거였어요. 미스터 맥케인. 코발스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K2를 선택한 건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뢰예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맞췄고 품질을 보장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어요. 코발스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신뢰. 미국은 어땠나요? 에이브럼스 부품이 늦어질 때 뭐라고 했죠? 기다리세요. 우리도 바빠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K2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코발스키가 웃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왜 더 일찍 결정하지 않았나 후회합니다. 그가 화면 너머로 손을 내밀었어요. 모로코도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K2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나토 회원국, 러시아와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K2를 선택했어요. 미국 전차도 독일 전차도 아닌 한국 전차를. 다음은 UAE 쪽 연락을 시도해 볼까요? 김현우가 물었어요. UAE요? 네. 천국 미사일을 도입한 나라예요.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화면에 새로운 얼굴이 떴습니다. UAE 군복을 입은 남자.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UAE 방공사령부 알 만수리 대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미 국방부 맥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천국 미사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알 만수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 운용 경험은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기존에 미국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대령이 설명했어요. 탐지에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패트리어트보다 짧아요. 그리고 정비가 쉽습니다. 정비요? 한국 측에서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저희가 직접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이 기술 이전. 미국은 절대 해주지 않는 것. 가격은 어떻습니까? 패트리어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성능은 동급인데 가격은 절반이에요. 알 만수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조 원 규모로 천궁을 도입했습니다. 5조 원. 중동의 부국 UAE가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 천궁을 선택했어요. 혹시 실전에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알 만수리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천궁이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어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UAE는 그것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실전에서 무언가를 격추했다는 뜻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모로코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현우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예요. 일본이요? 네. K2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예요. 일본 언론에 유출됐거든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제목 한국 K2 전차 분석 및 대응 방안.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K2 전차는 일본 10식 전차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 일본이 한국 전차를 인정했다고? 더 읽어 내려갔어요. 특히 파워팩과 능동연 수장치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앞서고 있음. 긴급한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함. 저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K2의 수출 성공은 일본 방산 수출에 심각한 위협이 됨. 동남아 및 중동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함. 일본이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기술 강국. 한때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던 나라. 그런 일본이 한국 전차를 위협으로 보고 있었어요. 미스터 맥케인. 김현우가 말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UAE, 일본. 세 나라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진짜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사라 첸. 펜타곤 아시아 무기 분석관. 한국계 2세예요. 6년 전 사라가 제게 보고서를 가져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부국장님, K2 전차 분석 보고서입니다. 사라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K2요. 그거 왜? 한국이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사라. 한국 전차가 에이브럼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에이브럼스는 너무 비싸고 너무 무겁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런 전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K2는 다릅니다. 가격이 적당하고 디젤이라 연료비가 싸고 기술 이전도 해줘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사라, 에이브럼스는 걸프전에서 검증된 전차야. 한국 전차는 실전 경험이 없잖아. 부국장님, 걸프전이 몇 년 전인데요. 사라가 말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쟁의 양상도 바뀌었고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에이브럼스가 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게 6년 전이었어요. 저는 사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울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이브럼스의 문제점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가스터빈 엔진. 연료 소비량이 K2의 2배예요. 게다가 항공유나 JP-8이 필요합니다. 일반 경유로는 안 돌아가요. 사막에서 항공유 보급이 쉬울까요? 아니죠. K2는 일반 경유로 움직여요. 트럭이랑 같은 연료. 보급선이 단순해집니다. 둘째, 모래 취약성. 가스터빈은 공기를 대량으로 빨아들여요. 사막에서는 모래도 함께 들어갑니다. 필터가 막히고 엔진이 과열되죠. 모로코 훈련에서 32%가 고장난 이유가 이거였어요. K2 디젤 엔진은 사막 환경에 더 강합니다. 셋째, 무게. 에이브럼스는 63톤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많은 다리를 건널 수 없어요. 수송도 어렵고요. K2는 55톤. 8톤 차이가 작전 유연성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부품과 정비. 미국에서 부품 받는데 4개월. 기술자 파견은 6개월 대기. 한국은 2주 내 부품 공급, 기술 이전 포함.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K2가 에이브럼스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적어도 사막 환경에서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35년간 믿어왔던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세계 최고다. 미국 무기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 믿음이요. 걸프전에서 시작된 믿음. 스티브를 잃고 에이브럼스 덕에 살아남으면서 생긴 믿음.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집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오만이었을지도.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오브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답장이 왔어요. 뭔 소리야? K2를 직접 봤어. 생각보다. 아니,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밥, 정신 차려. 내가 뭘 본 거야? 전차를 봤어. 공장도 봤고,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랑 UAE 대령이랑도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틀렸어, 마이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6년 전에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제안서. 그게 12조 원이 돼서 돌아왔어. 밥,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어. 문제는 우리였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91년 걸프전. 에이브럼스 앞에서 찍은 사진. 옆에 스티브가 웃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그때 이긴 게 정말 전차 때문이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진짜 답은 전차가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호텔 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버번 위스키를 시켰어요.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다리들. 35년 전, 이 나라는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기고 있었어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갑자기 1991년이 떠올랐습니다.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 저는 눈을 감았어요. 1991년 2월 26일. 이라크 사막. 우리 전차 중대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12대의 에이브럼스가 일렬로 달렸어요. 저는 세 번째 전차 지휘관이었습니다. 옆에는 스티브의 전차가 있었어요. 밥, 긴장되냐? 무전기에서 스티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넌 안 돼? 난 이 전차를 믿어. 스티브가 웃었어요. 에이브럼스잖아. 세계 최강이야. 이라크 녀석들이 뭘로 우릴 막겠어?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해가 떠올랐어요. 사막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적이 나타났어요. T-72 전차들이었습니다. 소련제 최신의 전차. 20대 이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접촉, 12시 방향.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격 개시. 우리 에이브럼스가 불을 뿜었어요. 첫 번째 T-72가 터졌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에이브럼스의 120mm 주포는 2km 밖에서 T-72를 관통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당했어요. 10분 만에 T-72 15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야호! 밥, 봤어? 스티브가 환호했어요. 이게 에이브럼스야, 세계 최강. 저도 소리쳤습니다. 미국 만세. 우리는 승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굉음이 들렸습니다. 스티브의 전차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스티브,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T-72 한 대가 측면에서 기습한 거였어요. 우리가 전방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스티브, 응답해, 스티브. 무전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치를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스티브의 전차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때 뭔가가 제 전차에 부딪혔습니다. T-72의 포탄이었어요. 하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에이브럼스의 복합장갑이 막아낸 거였어요. 저는 살았습니다. 스티브는 죽었고요. 위스키 잔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바텐더에게 손짓했습니다. 한 잔 더요. 세 잔이 왔어요. 얼음이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그날 이후로 저는 에이브럼스를 신처럼 믿었습니다. 이 전차가 내 목숨을 구했다. 이 전차가 아니었으면 나도 스티브처럼 됐을 거다. 그래서 35년간 에이브럼스를 팔았어요. 전 세계에. 세계 최강입니다. 걸프전에서 검증됐습니다. 미국을 믿으세요. 그게 제 세일즈 피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울의 밤에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긴 건 전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라크군은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사기도 바닥이었고요. 지휘 체계는 엉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T-72를 탔어도 이겼을 거예요. 전쟁은 무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더 나아지려는 정신. 1991년 우리 미국은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는 35년간 걸프전의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에이브럼스는 세계 최강이다. 미국 무기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 자만심에 빠져서 발전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6년 전 쓰레기통에 제안서를 버림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계속 개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게 바로 그거였어요. 1991년 우리가 가졌던 그 정신, 도전하는 정신.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고 한국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저는 빈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진 건 전차가 아니었어. 정신이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김현우를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미스터 맥케인? 솔직히 말하면 별로요. 김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상무님, 아침 식사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김 상무님. 네. 6년 전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현우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브라이언이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우리한테 무기 사가는 나라가 뭘 만들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현우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K2를 보고 공장을 보고 폴란드랑 UAE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김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스터 맥케인. 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김현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거든요. 미국이랑 경쟁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건지. 우리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김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원 공장 사진을 봤습니다. 공장 사진이요? 네. 우리 엔지니어들이 야근하는 사진이었어요. K2 파워팩 앞에서 찍은 거였는데 김현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공장 안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뒤에 거대한 엔진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워 만든 거예요. K2 파워팩, 100% 국산. 김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일도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드는 걸 이 사람들이 해냈어요. 몇 년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그런데 제가 포기해요? 쓰레기통에 버림당했다고? 김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이 사람들한테 못할 짓이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얼굴들이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특별했어요. 미국이 35년간 못한 걸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6년을 기다렸습니다. 김현우가 말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기회가 왔네요. 네. 미스터 맥케인이 직접 오셨으니까요. 김현우가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 상무님. 네. 당신들이 이겼어요. 완전히. 김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더 좋은 전차를 만들려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김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잘하면 미국도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 모두가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이기고도 겸손했어요.
오브라이언이랑 너무 달랐습니다. 아니, 나랑도. 미스터 맥케인. 네. 모로코 건은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김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중동에도, 동남아에도, 남미에도. 경쟁하죠. 공정하게. 그래서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김 상무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요, 미스터 맥케인. 그의 악력이 단단했습니다. 6년 전 워싱턴에서 악수하지 못했던 그 손. 이제야 제대로 잡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K2 전차연지 실사 보고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로코 12조 원 계약은 한국이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K2는 에이브럼스보다 사막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가격도 40% 저렴하고 유지비도 절반입니다. 기술 이전까지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중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12조 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35년간 우리는 걸프전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세계 최강이다. 그 말만 반복하면서 발전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6년 전 우리에게 비웃음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폴란드가 K2 1200대를 계약했습니다. 나토 최전선 국가가 자국 방어를 한국 전차에 맡겼습니다. UAE가 천국 미사일을 5조 원어치 샀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K2를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안. 첫째, 에이브럼스 현대화에 즉각 투자해야 합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버전 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부품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4개월은 너무 깁니다. 셋째, 기술 이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을 종속시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넷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1등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5년간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에이브럼스가 제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깨달았습니다. 무기가 최고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최고였던 겁니다. 도전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더 나아지려는 정신. 1991년 우리에게 있던 그 정신을 지금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그 정신입니다.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브라이언이었어요. 밥, 너 미쳤어? 방금 보고서 봤어. 읽어봤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펜타곤에서 이런 보고서를 써. 오브라이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이클. 6년 전에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제안서 말이야. 그래서 그거 12조 원이 됐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 그 사람들은 일했어. 밤새워 기술 개발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게 차이야, 마이클. 우리는 웃고 있었고 그들은 일하고 있었어. 오브라이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포기하라고? 아니,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말했습니다. 35년 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도전하고 개발하고 더 나아지는 거야. 한국한테 배우자고. 그들이 우리한테 배웠던 것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에이브럼스 앞에서 찍은 사진. 스티브가 웃고 있었어요. 스티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긴 건 전차 때문이 아니었어. 정신 때문이었어. 사진 속 스티브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 창밖으로 워싱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되찾아야 해.
그 정신을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12조 원을 잃었습니다. 75년 혈맹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깨달음을. 우리가 왜 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쓰레기통에 버림당해도 6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지금까지 로버트 맥케인이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펜타곤 35년 관료가 직접 목격한 K2의 진짜 경쟁력. 6년 전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안서가 12조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75년 혈맹 모로코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가 1200대를 샀고 UAE가 5조 원을 투자했고 일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힘. 무시를 당해도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는 힘.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강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낼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펜타곤 35년 관료 로버트 맥케인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비웃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힘.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안서가 6년 만에 12조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